자, 우리 이제 중화 반응 정리를 해볼게요. 중화 반응 정리를 하면은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이제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이고요.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응을 보면 산의 대표적인 염산은 이제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나오고요.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HCl 플러스 NaOH가 얘를 먼저 볼게요. 이거 아니지. 얘하고 얘가 만나죠. 그래서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나와요. 근데 얘는 증발을 시키면 우리가 NaCl이 돼요. 얘를 우리가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애는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죠. 그래서 얘가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얘를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 그래요. 반응을 하니까 반응하지 않고 얘네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든다. 이렇게 쓰기도 해. 이걸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소 이온하고 OH- 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요. 그래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고요. 얘가 H2O를 만들지. 그래서 H가 100개, OH가 50개 있으면 수소이온은 50개 반응해서 50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얘는 산성이 돼요. 그 다음에 100개랑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얘는 중성이 되죠. 50개, 100개가 있으면
50개의 물을 만들어주고 얘는 염기성이 되죠. 여기 50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개수가 같잖아. 개수가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중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화점. 그래서 요런 실험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비커에 농도가 같아야 돼요. 조건이 농도가 같아야 돼요. 농도가 같다는 것은 같은 양에 같은 개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농도가 같은 용액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수소이온이 100ml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산이 100ml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소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있겠지. 여기에다가 50ml의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줍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이온 하나는 물로 빠지겠죠. 수소이온 하나는 물로 빠지고 나트륨 이온이 남아요. 수소이온 하나는 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다 또 같은 양의 NaOH를 넣어줘요. 이 상태는 지금 아직은 얘가 있으니까 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ml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양이 같잖아. 양이 같으니까 중성이 되겠지. 중성이 되니까 나트륨 2개, 그 다음에 염화이온 2개 이렇게 돼요. 여기에 또 더 넣어줘. NaOH를 다 50ml예요. 더 넣어주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벌써 3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증가해 안 해? 그대로 있죠. 여기 또 뭐가 생겨요? 수산화이온. 그럼 얘는 무슨 염기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이온수 그 다음에 첨가되는 게 뭐야지? NaOH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여기서 뭐였지? 그쵸, 염화이온이에요. 염화이온. 그리고 처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게 있어. 줄어들어서 없어졌어요. 이거는 수소이온. 그 다음에 처음부터 쭉 늘어나요. 계속 쭉 늘어나요. 얘는 뭐예요? 나트륨 이온. 그 다음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요. 얘는 수산화 이온.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지점이 뭐다? 중화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이온수를 보면, 자 봐봐, 중화점이 올 때까지 이 중화점이 올 때까지, 자 얘가 줄어들었죠. 얘가 줄어들었어요. 얘가 줄어든 만큼 얘는 증가했죠. 그 다른 이온이 증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중화점이 올 때까지 전체 이온수는 같아요. 갔다가 중화점이 지나고 나면 이온수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용도 살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화 반응에 대해서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이 반응하면 혼합용액의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농도가 같다는 거야. 농도가 같은, 그래서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여 무슨 용액이 된다? 중성 용액이 된다. 중화 반응 보면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식은 여기 이쪽이 반응물, 이쪽이 생성물이죠. 그래서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된다. 반응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염산에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수소 이온이 얘네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산화 이온이 얘.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서 여기 보면 물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량의 산에 염기를 가했을 때 반응 모형을 살펴보면은 그 산하고 여기 수소 이온이 이렇게 있죠. 산하고 염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과 산이 반응해서 물이 하나 만들어져요. 다시 여기 염기를 넣어주면 또 얘랑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두 개 만들어졌죠. 여기 수산화 이온을 더 첨가해주면은 물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요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꾸준히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음이온,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은 중성 이후에 생긴다. 이걸 잘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그래프가 이거야. 자, 보시면 수산화나트륨, 이건 반대로야. 아까 봤던 그림이랑 반대예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염산.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는 것은 NaOH가 있어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원래 있어. 근데 반응하지 않는 건 Na죠. 그래서 Na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양이 일정해요. 양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처음에는 많아요.
처음에는 나트륨이랑 똑같은 양이 있지만 염산을 계속 가하기 때문에 염산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소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아예 없어지면 그냥 없는 거지 뭐. 그다음 염산이라는 것은 HCl-죠. 그래서 수소 이온은 처음에는 들어가자마자 수산화이온이랑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다가 중화점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더라. 중화점 이후에 증가한다. 그 다음 염소 이온은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중화열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산과 염기에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고, 중화 반응에서 중화되는 양이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고,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키고 물을 증발시키면 흰색의 염화나트륨 결정이 남아요. 그걸 우리가 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그 염기하고 염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같이 산의 음이온이죠. 염기에 양이온이 만나 이루어진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우리 조사해보기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요거 영상 하나 봅시다. 물에 담그면 가라앉는 달걀의 밀도가 물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이 달걀을 띄우려면 밀도가 높은 소금물에 담그면 됩니다. 또 식초에 담가 공기방울이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걀 주위에 다닥다닥 붙은 공기방울의 부력이 달걀을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걀을 식초에 담갔을 때 공기방울이 생기는 것은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과 산성인 식초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오렌지 빛의 달걀 껍데기가 점점 흰색으로 변하는데요. 이렇게 산과 반응하면서 달걀 껍데기는 달아 얇아집니다. 그런데 치약을 사용하면 달걀 껍데기가 산과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를 보호하는 범랑질과 달걀 껍데기 같은 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달걀과 치약, 이 둘의 관계를 알면 치약이 어떻게 이를 보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달걀 껍데기에 반만 치약으로 바른 다음 치약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2분 이상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발라진 치약을 충분히 씻어내고 식초에 담가 보겠습니다. 달걀 껍데기와 산이 반응해서 공기방울이 생기는데 치약을 바른 아래 부분에서는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방울이 조금 생기기는 하지만 치약을 바른 부분에 산과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막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치약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불소는 달걀 껍데기에는 탄산칼슘의 칼슘과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인 불화칼슘을 만들어냅니다. 이 불화칼슘은 튼튼해서 달걀 껍데기나 이의 범랑질 같이 칼슘 성분의 물질이 산성에 반응하지 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불소와 칼슘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2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치질은 2분 이상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양치질 오래 깨끗이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엔 여러분들이 중화반응 찾아가지고 시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